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앞으로 에리가 찾아간다. 에리가 간다.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형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나쁠 건 없잖아. 여기서 겸댕구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엉뚱한 질문 아니고요. 할머니들이 반대합니다. 할머니들이 진짜 반대하는 얘기.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질문이 뭐 이렇게 수저져서 누를 끼치진 않았어요? 제 식으로 책을 읽어갖고 네네 찾아간다. 내가 에리가 간다. 에리가 간다 편이었어요.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얘기하지만 제 꿈은 이렇게 저처럼 건강해져라. 건강해지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일단은 육체가 먼저라. 일단은 몸이 건강해져서 이런 책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읽고 싶어도 너무 힘들고 자세도 힘들고 이게 눈도 힘들고 그러면은 지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건강해져 봐라. 일단 잘 먹고 커피도 끊고 한번 잘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원장님이 한번 살짝 말씀하셨는데 3P 얘기하셨었거든요. 그 PBT, 그 다음에 Pregnancy, 그 다음에 페리메노포즈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큰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지나가려면 그 이전에 식습관 관리, 수면 관리를 잘 해놔야 생리도 이슈 없이 잘 되고 사춘기도 잘 겪어내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서 그 가임기 그 시간에도 수면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거가 잘 되어야 가임기도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또 잘 먹고 잘 자기를 잘 하면 갱년기도 잘 넘어간다. 그래서 건강을 해야 이 모든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겸댕구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생리가 좀 불규칙이었고 생리 주기가 40에서 48일 정도로 주기가 긴 편이었어요. 다소 엉뚱한 질문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완경이 좀 늦을 수 있을까요? 엉뚱한 질문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총수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초경이 빠를수록 완경 또는 폐경은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평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평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원래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초경이 빠를수록 완경은 느리다. 호르몬의 총량이 더 많은 사람과 더 적은 사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네, 총량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이 달라요. 첫 번째. 그래서 골밀도 같은 경우도 유전적으로 사실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양적인 호르몬의 개념이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호르몬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생리통인데 스무디. 저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적인 거는 정해져 있다고 쳐요. 누구는 완경이 60대인 사람도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정말 30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강하고 문제는 생리통 없고 갱년기 증상 심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 우세증이 너무 심해서 여성 호르몬에 의존되는 삶을 살기 않으려면은 좀 어렵지만 여성 호르몬의 양 말고 질, 다른 말로 하면은 여성 호르몬의 대사가 이것이 음식과 매우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스무디 얘기 나왔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것도 독소잖아요.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에스트로겐이 자궁 쪽의 질병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인적인 독소든 외인적인 독소든 해독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간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1차적으로 해독하고 장이 또 2차적으로 해독하고 또 뭐 담즙도 해독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무조건 간으로 해독이 되는데 첫 번째 해독이 되게 음식과 관련된 게 많아요. 한마디로 좋은 야채를 잘 먹고 최지영 원장님, 닥터 라이블리님에서 해독혁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음식 재료가 되게 좋아질수록 나쁜 에스트로겐이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면서 암을 줄일 수 있고 생리통을 줄일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 특히 음식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최겸님 포함해서 우리 에린님 포함해서 최지영 원장님 이렇게 결이 맡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타고난 어떤 총량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좋게 만드는 데는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 생리통 없애는 데는 저는 이제 스무디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그런 야채찜을 많이 먹고 장이 나쁜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해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야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한 기전은 몰랐지만 제 주위에서 유방암 분명히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스무디하고 야채찜 계속 오랫동안 먹고 이제 싹 나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 임신 준비를 되게 오랫동안 한 거를 두 분은 알지. 아시잖아요. 전국이 다 알지. 네. 아실 텐데 그 스무디가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뜨문뜨문 먹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그냥 오빠 매일매일 한번 먹어보자 해갖고 한 6개월을 내리 계속 먹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임신이 돼가지고 그만큼 야채찜에서 오는 항산화 그 효과가 입덧도 없었고 그 산부인과 원장님께서는 해독이 잘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주셨었거든요. 왜냐면 입덧이 많고 적고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어떤 기전인지 확실히 알려지지가 않아서 근데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뭐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임상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먹었더니 갑자기 이제 약을 다 끊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 피부 색깔이 사람이 부티나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걔 이제 좀 갑자기 너 돈 좀 있는 것처럼 얼굴이 됐다 막 이렇게 우리끼리 농담하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독소가 빠진 얼굴로 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제 나이에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은 67세 형님들이 그렇게 먹기 시작하고 얼굴이 바뀌고, 저는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뭐가 좋아지는지 몰라도 나쁠 건 없잖아. 그 대신 처음부터 양을 너무 많이 욕심껏 먹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어쨌든 치료되는 만큼의 또 독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적응을 하면서 꾸준히 먹다가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오랜만에 만나면 다 바뀌었다,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야채찜이나 그런 스무디 같은 걸 꾸준히 먹어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임상을 통해서 특히 남자분들이 더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거 스무디 옆에서 입 내밀고 얻어먹은 그 남편들이 더 좋아지고, 금세 살이 빠지고 몸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활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아침에 눈뜨기가 조금씩 쉬워지고 저녁에 생각보다 좀 일찍 잠이 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운동도 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어떤 분은 책을 먼저 읽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단 운동부터 하게 되고, 어떤 분은 식단부터 하게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결국은 그 건강한 쪽이 진리잖아요. 진리 쪽으로 다 끌고 가는, 그렇게 패키지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녁에 이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제 음식들을 원하지 않는 것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스가 엄청 차죠. 아주 불편하게 자고 불편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염려가 되지 않는 게,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 공복으로 그 유산소 운동을 일정 시간을 하고 나면 그게 완전히 배출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로 리셋이 되는, 그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장 운동을 시키는데 일정 시간을 꾸준한 살짝 하는 그런 러닝이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그런 가스를 다시 운동을 시켜서 내보내는 역할도 해서, 들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책의 뒷부분은 이제 호르몬 치료 외에도 비호르몬 치료 중에 음식, 여기서도 야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당연히 수면, 운동,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기를 맞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지만 아무도 안 하는 그것들을 많이 강조해 놓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도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그리고 뭐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고 이거가 그냥 정설로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앞에 내용이 있고 나서 있으니까 너무 느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기 임신희님께서 사실 PCO라고 하는 다낭성 난소증, 오늘의 주제는 아니긴 한데 호르몬을 이해하면은 음식과 식단과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의사들이 질병을 잘 모르면 항상 증후군이라고 붙여요. 증상의 합을 이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거 뭔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 하면 고지혈, 혈압, 비만, 이게 옛날에는 따로 놀았던 병인데 당뇨까지 합쳐서 이제 대사증후군의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산부인과 질환 같기도 하고 내분비 질환 같기도 하는 요 PCOS,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낭성 난소, 말 그대로 난소에 무록들이 여러 개 있어서 다낭성이라는 표현했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진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신드롬이니까.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초음파상에서 그 무록이 있든지, 꼭 있진 않아요. 반도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 있어. 테토뇨. 근데 남성 호르몬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피 검사를 알 수 없으니까 잔털이 많거나,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많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생리불순. 근데 꽤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 여기 또 나와요. 요 인슐린 저항성과 남성 호르몬 증가 또는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적 관점, 내분비 관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는 해독이라고 하는 거, 그냥 변비도 같이 있네 하면서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점점, 예전에는 그냥 살 빼야지,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니까 음식을 제한해서 먹어야지, 이제 산부인과도 이거는 약간의 커먼센스니까. 근데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간도 해독해야 되고 장도 해독해야 된다 해서 점점 이 PCOS
PCOS는 산부인과 질환이라기보다는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산부인과로 갔을 뿐이지 이거는 대사 질환이고 더 음식이 중요하고 해독이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PCOS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난임병원에 갔을 때 과배란 주사 맞았을 때 난자가 하나 두 개 나와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20개 막 30개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록이 많아서 다낭성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난임병원 가기 전까지 생리를 굉장히 또박또박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에 봤을 때 이상한 곳에 털이 난다거나 여드름이 엄청 많았다거나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상 무록이 많으면 다낭성입니다. 그리고 생리가 조금 잘 안 되시네요. 그러면 바로 피임약을 처방하시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피임약을 먹었을 때 하는 생리는 제대로 된 생리가 아니잖아요. 그 배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리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식단을 바꾸고 나서 한번 난자 채취를 하고 나서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생리 주기가 70일, 80일 이렇게 길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건강관리를 하면서 다시 31일, 35일 주기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사질환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주위 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식사를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 자궁 쪽이에요. 제일 빨리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질 때도 이 자궁이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무 근거 없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옛날에 이렇게 갱년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다시 봄을 맞기 전까지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이 가을부터 나뭇잎을 떨어뜨리잖아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게 그 나뭇잎에 관련된 게 자궁 아닌가? 볼조가 살아남고 겨울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생존부터 한 다음에 생식이 다시 나무가 새순이 돌아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제가 갱년기라고 받아들여서 그래야 이게 기억력도 까뭇까뭇하고 많이 잊어버릴 것들도 많이 잊어버리는 게 좋고 이제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생식 기능은 이제 점점점 줄여나가서 이 생식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까지 이해한 거예요. 식단이 바뀌고 이게 운동을 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생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신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봄이 와갖고 그 페레니얼이 된다라는 딱 그 느낌의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잘 모를 수 있게 그냥 좋아지는 거를 모를 수 있어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식단에서 좋아진 거를 한참 배에 좀 줄어드는 거 외에는 바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갈아주시면 열심히 잘 드시시죠? 그렇지. 열심히 잘 먹으면 일단은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40일 동안에 이제 이태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친구들하고 갔다 왔는데 저기 스무디를 먹기 시작을 했고 40일치를 남편 먹을 걸 해놓고 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가. 그렇게 준비해놓고 가려면. 그래서 그 40일치를 해놓고 갔는데 이 남편이 이 40일치를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공항에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돌아와서 너무 젊어진 청년이 있는 거예요. 홀쭉해져서 마른 느낌이 아니라 너무 젊은 사람이 된 거죠. 이야, 이거 스무디가 대단한 건가 보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그 궁극이 그거였어요. 이게 이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진짜 새순도 돋아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억력은 그냥 끝까지 감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브레인포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장 기능이 좋아지고 매일매일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몸이 되면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저 광이 나고 그리고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웠지? 이렇게 될 때가 제가 그걸 느끼고 있는 거라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책에서 중간에도 이제 용어들 참 내가 재밌게 잘 썼는데 메노포즈, 메노가 이제 생리가 포즈 끝나다 완경되다가 아니고 메노 스타트 폐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그 폐경이 되면 여성으로서 끝나나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후에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생리 있는 시점부터 아니면 이제서라도 좀 생리 이후부터 같은 그 폐경기 이후의 삶이라도 할머니로 급속히 노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걸 최대한 완충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착륙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이룩할 수 있는 메노 스타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에린님의 부엌이라든지 또는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자기 수용을 하고 자기가 훨씬 더 그동안 어지러웠던 삶들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완숙한 삶으로 가는 데는 저는 두 가지 노력은 다
노력과 식단의 노력과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애기 안 생기면 네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이 여성의 몸은 어쨌거나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몸인 것 같아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식단, 잠 요거를 기본적인 생활이니까 초점을 맞춰서 건강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 세 가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깜빡깜빡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책에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화선 코드 꽂아서 연결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코드에 연결을 한 거다. 출산, 임신 출산 그때 깜빡깜빡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정보가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가 없어서 깜빡깜빡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연예인 이름 깜빡깜빡 한다거나 이거 어디다 놔다거나 그건 다 까먹어도 어머님들이 언제 수유했는지 얘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언제 응아를 했는지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열이 몇 도였는지도 몇 분당 다 기억하시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정보들은 내 뇌가 봤을 때 지금 필요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애가 난소 낭종 수술했는데 6개월 만에 또 생겨서 시술하자 했는데 제가 보류하고 스무디 먹고 있는데 10월에 다시 검사 받기로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미혼인데 자꾸 시술과 수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너무나 많아요. 그 수술이 막 아가씨들한테 너무너무 흔하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면 자기한테 큰일이라고 느끼지만 보면 얘도 했고 너도 해 나도 했어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진짜 별일이거든요. 스무디 몇 개월 먹고 그다음에 야채찜 몇 개월 먹고 그다음에 설밀라티 끊어보고 그다음에 운동 시작해보고 너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을 임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 우리가 의식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전문직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이것저것 다 회로를 끊고 공부만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됐더라고. 그래서 저희 나이 때 보면 이미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좋은데 굉장히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왜냐면 그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야 대충 입고 야 대충 먹고 대충 자고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런 데서 그리고 또 그렇게 했어야지 또 한 끼를 팔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선생님 느끼는 거는 이 나이에는 의식주가 강한 사람이 최고 강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 밥을 간단하게 콩나물이라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그때 복지관이 계속 가서 줄 서서 밥을 안 먹게 되고요. 어쨌든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동급식이잖아요. 공동급식이라는 거는 700명, 800명, 900명을 매일 밥을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진료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다 되어 있던 걸 데워주는 구조적으로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주는 야구르트 먹어야 되고 그런데 간단하게도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훈련이 돼서 이제 옷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제 친구도 의대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엄마가 옷을 그냥 대충 몇 개 딱 사갖고 그냥 계속 넣어주고 갖고 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그 뭔가 나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옷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더 아름답게 더 당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나를 만나는 하루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내가 오늘 입고자 한 거에다 딱 정리를 해서 입었을 때 나의 그 하루를 대하는 애티튜드가 있는 게 그게 옷이 주는 힘이고 그다음에 집도 잘 정리된 친구 그다음에 잘 정리된 부엌 이런 데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재충전되는 힘이 있어서 대충 밀어놓고 아무 데서나 자도 돼야 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개선이 안 되면 그 채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이뤘지만 어느 큰 부분을 못 누리는 거죠. 그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좀 보고 음식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요즘은 어떤 더 막 꿈이 확장됐냐면 이미 전문직에서 있어서 계속 도움을 받고 그런 걸 의식주는 제공을 받았던 분들도 이렇게 한 개씩 몇 개씩 해갖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기쁨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옷도 좋은 거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걸 훈련해서 입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내 주변 정리도 내가 잘 정리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도 너무 이거에 같이 걸맞아서 같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